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IT융합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디자인 컨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자인 컨셉 모델이 어떤 내용이고, 두 번째 디자인 컨셉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 발상은 어떤 내용들과 어떤 개념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아이디어 발상을 어떻게 글로 표현하는, 그리고 문서화로 작성하는 것에 대한 스토리보드가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컨셉 모델입니다. 컨셉 모델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IT융합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기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아이템으로 했던 내용들의 벤치마킹을 이제 해야 하는데, 그 벤치마킹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어떠한 내용들로 어떠한 아이템들이 어떻게 구현이 됐는지, 그리고 시장성이라든가 아니면 향후에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확인하신 후에 여러분들이 계획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컨셉 모델로 만들어지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경쟁 기업이나 경쟁 앱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이 팀원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한 것이 바로 컨셉 모델이고, 이때 이 아이디어를 텍스트로만, 즉 글로만 표현을 하게 되면 너무 내용들이 이해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시각화한 컨셉 모델로 만드셔야지만 됩니다. 따라서 컨셉 모델을 만드는 그 이유는 이 프로젝트를 서로 이제 참여하고 있는 관리자나 기획자, 디자이너, 그리고 개발자나 맨 마지막에 테스터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향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그와 같은 컨셉 모델을 시각화하는 것들이고, 또 이 내용들을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컨셉 모델이 하나의 이해도구가 돼서 같은 방향으로 컨셉을 잡아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컨셉 모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일단 아이디어라고 하는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란 사전학적인 의미로 본다라면 의견이나 신념, 암시와 같은 사고를 포함한 철학의 이데아, 그 원래 기본적인 근본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아이디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디어가 최근에는 어떠한 형식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면, 마케팅 활동을 발전을 시키고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작업 방법이나 혹은 향후에 마케팅 시장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나의 핵심적인 요소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개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이디어를 개념화했다라면 이 아이디어를 그럼 어떻게 창조를 해서 바깥으로 꺼내 오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이디어 발상법인데, 이 아이디어 발상법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가장 사회에서 많이 쓰고 있고 프로젝트 개발사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알렉스 오스본의 브레인스토밍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레인스토밍 4원칙을 먼저 확인해 보시면, 첫 번째, 아이디어의 양은 너무 국한적으로 몇 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케이스에 해당되어지는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낼수록 여러분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객관화된 내용들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해서 나타난 아이디어들이 여러 스텝들을 통해서 그 팀원들에 의해서 도출이 될 텐데, 이때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 번째, 그 아이디어가 아주 얼토당토하는 굉장히 이상적인 것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서로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그 아이디어가 어떤 내용인지 경청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출된 아이디어에 대해서 서로 팀원들이 그 내용들을 더해주고 추가해주고 합해주는 이런 것들이 바로 알렉스 오스본의 브레인스토밍 4원칙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포스트핏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그 아이디어가 나온 내용들 중에 주제에 해당되어지는 단어를 선정한 후에 그 단어의 반대 단어를 찾아서 그 내용들을 서로 두 단어를 합쳐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그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고 표현이 잘 되는 단어를 선정을 하고, 두 번째, 선정된 단어의 반대 의미를 선정을 하시고요. 이 두 개를 합쳐서 합쳐진 문구에 대한 해당되어지는 어떤 실제적인 예제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시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발상이 될 겁니다. 다음으로 아이디어 발송법 중에 유즈 케이스 작성 방법이 있습니다. 이 유즈 케이스는 시스템 동작을 사용자 입장에서 표현한 시나리오이고요. 한 시스템에서 여러 개의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의 케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알아내는 과정에 바로 유즈 케이스 방법입니다. 따라서 시스템을 분석하는 사람과 사용자가 함께 시스템의 사용 방법을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도구고요. 좀 더 이 내용이 확장이 되어지게 되면 바로 시스템 매뉴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요 유즈 케이스의 작성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유즈 케이스의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해서 실제 유즈 케이스가 어떻게 내용들이 작성되어지고 전개가 되어지는지 과제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즈 케이스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는 다음 아래 내용들과 같은 여러 가지 단계를 스텝들을 거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요구사항을 모두 찾아내고, 두 번째로 시스템의 유즈 케이스와 관련된 모든 행위자, 사용자들을 찾아냅니다. 따라서 예를 들자면 어떤 하나의 선풍기라고 합시다. 그 선풍기에 대한 케이스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1단부터 시작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미풍부터 시작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형태로 선풍기를 동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케이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찾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통된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나타날 것인지 정제를 하시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유즈 케이스에 대한 하나하나에 대한 항목을 만들어서 그 유즈 케이스의 주요 요소들을 식별할 수 있도록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도출된 유즈 케이스를 문서로 작성하여 매뉴얼화 하는 것이 바로 유즈 케이스 작성법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스토리보드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보드란 내가 하나의 전체적인 어떤 스토리를 끌고 가기 위한, 이해를 하기 위한 스케치, 하나의 스케치, 밑그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스토리보드를 만드는 것은 작업자와 사용자, 즉 클라이언트 간에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커다란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클라이언트에게 프로젝트의 결과물에 대한 사전 이해를 시키는 내용을 의미하고요. 또 디자이너나 개발자, 프로그래머, 코더들한테 이해를 시키는데 하나의 도구로 서비스 화면의 구성과 혹은 기능을 설명해 놓은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스토리보드란 어떤 것일까요?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토리보드는 이런 것도 됩니다. 우리가 보통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그 밑그림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배우들이 있어서 그 배우들이 서로 대화하는 대본이라는 것이 있죠. 근데 그 대본은 사람과 사람, 즉 배우와 배우가 서로 대화를 주고받을 때 그 안에 지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표정은 어떻게 지었으면 좋겠고 동작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이럴 때 서로 간의 배우들의 교감은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런 지문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전 단계 밑그림을 그려서 그림상으로 서로 배우에 해당되어지는 부분들이 어떻게
교감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스케치화하는 것들이 바로 스토리보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IT용과 콘텐츠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를 작성을 해서 구현을 시키고자 할 때는 첫 번째, 표지 안에는 프로젝트 명이라든가 문서의 버전이 초기 버전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버전, 최종 버전,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문서가 버전업이 되어졌는지, 그리고 최종 업데이트 날짜가 누군지, 작성자가 누군지에 대한 부분을 표지에서 의미를 이제 작성을 해야 되고, 두 번째, 문서 관리에서는 변경된 문서 버전에 대해서 언제 어떤 식으로 변경일이 되어졌는지, 그리고 변경 내용은 어떤 건지, 이때 작성자가 누가 했는지, 그 다음 인덱스를 작성을 해서 팀원들 간의 작업들에 해당되어지는 부분들이 어떻게 분할이 되어지고 어떻게 분담 처리가 되어졌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는 것이 바로 AI, 즉 어, AI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인공지능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IA에 해당되어지는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의미상으로 본다라면 카테고라이징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카테고리로 해서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편리성을 높여주기 위한 작업으로 어떻게 카테고리화해서 사용자들이 필요한 작업들에 대해서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문서 작성을 해야 되는지, 그걸 어떻게 카탈로그화 되어지는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처리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동 모듈에 대한 작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하나의 작업을 수행하는데 앞에서도 했었는데 뒤에서도 또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 모듈로 만들어서 한쪽에서 수정하게 되면 그 내용들은 그대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계속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해서 사용되어질 때 1단계에서도 그 공동된 내용이 사용될 수도 있고 6번 단계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1번 단계에서는 그대로 기본을 유지하지만 6번 단계에서는 그 공동 모듈이 조금 더 추가되어지는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을 따로 작성할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하나를 만들어서 기초 단계부터 6단계까지 그 내용들을 쭉 끌고 갈 수 있게끔 작업을 하는 것이고, 맨 마지막에 그럼 그 내용들이 어떻게 화면으로 구성되어져 있는지 화면 설계와 그 화면의 설명, 디스크립션을 작성하게 되는, 이와 같은 과정들로 처리하는 것이 바로 스토리보드 작성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